자, 두 번째 시간이죠. 내 친구들 또 이름을 불러볼까요? 강수정, 요즘 어떻게 지냈나요? 고민성, 요즘 뭐 특별한 일 있어요? 김경서, 김기, 김채훈, 손민석, 송창혁, 신재균, 신정민. 정민은 수업 어렵진 않나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1학년들이 많아서. 안희정, 그리고 이다현, 이성현, 이성현이, 예. 장현기. 여기까지 우리 경찰학부 1학년생들이죠. 조금 더 찬찬한,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형사정책적이거나 범죄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학년생들한테는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불편하다. 그렇다면 백석톡으로 저하고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간혹 가끔씩 전화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우리나라 교정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될까, 어느 게 더 발전적일까 하는 부분이죠. 교정에서 발전적인 건 뭐예요, 그런데? 그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엄정하게 법은 집행되면서 교정 교화는 효과적이고 사는 모습은 보다 인간적인 구금이 가능할까? 또 우리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서 뭘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속에서 잘 녹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죠. 사회 환경, 지역사회와의 문제, 국민들의 법감정, 법의식,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교정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교정의 이념과 목표에 그 시설이 부합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교정사의 발전적인 모습이겠죠. 먼저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부터 볼까요? 잘 보였나요? 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화면이 반전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번 CQ 중간 평가에도 대단히 제가 많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만약에 화면이 잘못되거나 음향이 잘못되면 음질이 안 좋으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크게 제가 지금 6가지로 이야기를 해뒀어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 사실은 이 문제점이 우리나라 교정의 시설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우리나라 교정의 발전 방안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설의 대형화. 대규모 시설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수용 관리만 할 때는 대규모 시설이어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하게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했을 때는 시설이 대규모 시설일 때는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1957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엠네스티에서 말하기를 그랬죠. 500명 이내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학자들도 600명 이상 수용된 시설에서는 처우는 없다. 수용 관리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설은 정말 전부 대형화, 소위 대규모 시설이죠. 유엔이 공고하는 또는 선진국의 500명 이내, 평균 500명 이내 이하의 교도소에 비하면 우리는 2배 이상이 많은 겁니다. 뭔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물론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수용자의 질서 확립이 곤란하고 그 많은 숫자를 가둬둔다는 것. 그리고 개별 처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처우한다는 개별 처우 원칙에도 위배되고 처우에 개별 처우가 안 되니까 해결화가 이루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죠. 교정시설의 대형화, 대규모 시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과밀 수용. 이걸 앞의 말과 함께 연결시키면 그냥 과다 과밀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과밀 수용은 수용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우리나라 수용 현황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4만 6천 명이 수용 정원이다. 전체 우리나라 교정시설 총 거실수 그리고 직원 현황 모든 걸 포함했을 때 4만 6천 명 정도가 그래도 정원이다. 적정하다보다 정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8천 명 정도가 더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다. 그 8천 명이면은 만약에 500명씩 정도 교도소라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6개 또는 20개 이상의 교도소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숫자만 가지고도. 초과된 숫자만 가지고도. 과밀 수용이 됐을 때의 문제다. 그렇게 되면 벌써 수용 거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 구금 전체가 첫 번째가 어렵겠죠. 6명 정도 들어가야 방에 8명, 10명이 들어간다면 잠자리, 다른 일반 모든 행동 거지들 식사할 때, 같이 빨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안에서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숫자. 안 되는 거죠. 과밀수용이란 거. 과밀수용이 과다수용 대형 교도소보다 더 문제점이 많죠. 늘 안에서 여름에도 그렇지 않아도 내 몸 하나 더운데 옆에서 사람이 같이 있으니 그 사람 온기만으로도 열기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과밀 수용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뒤하고 연결되지만은 독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홍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과밀 수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과다 수용보다도 대형화보다도 과밀이 더 많은 과밀 수용이라면 과다도 문제지만 과밀 수용이 더 어렵다 생활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자, 시설의 노후화 문제들 예를 하나 들게요. 물론 최근에 신축한 교도소도 있습니다. 이전해서 성동구치소가 동부구치소로 이전하고 영등포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가 서울에 있는 남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로 이전을 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졌죠. 이런 것들은 몇 군데 있어요. 많은 것들은 교도소가 이전하는 건 그동안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돼서 옮긴 것보다는 사실은 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게 돼요. 이 지역이 이제 개발돼서
도심화됐고 주변에 환경들에 비춰서 여기 교도소가 있을 장소가 아니니 꼭 좀 옮겨주세요,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았어요. 광주교도소 뭐 여러 군데들. 물론 서울구치소는 저기 서대문 형무소가 그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또 법원검찰과의 거리나 다른 어떤 관련성 때문에 옮겨지긴 했습니다만은 다들 그렇게 옮겼어요. 목포교도소가 그 지역의 개발됨으로 인해서 무한적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도 그런 교도소들이 수없이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민원 내용들, 그런 부분에 많이 휩싸여 있는 데들이 많아요. 이전해 주세요. 대전교도소가 대표적인 그런 곳일까요, 요즘? 많은 곳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어서 옮겨할 때들이 많아요. 그 자리에서 증축, 개축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설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물론 많은 문제들은 있어요. 내 지역에 오지 마세요. 그런 님비 현상도 있고, 또 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미국이나 오히려 일본에서는 우리 지역의 교도소를 보내주세요. 교정시설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물론 이 문제들은 있어요. 교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해가는 지방들이죠. 농어촌 지역들에서 교정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 증대, 직원 채용 등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스템 등 기존 각종 어떤 인프라가 확충되는 거예요. 사실 교도소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어떤 면의 발전? 인프라. 첫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주변에 또 교정시설을 짓게 되면 주민 편의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운동시설, 공원 등 잘 운영하면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그 지역의 범죄마저도 다 감소를 하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정시설 방문자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의 증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의 상업적 이익이 상당하죠. 청송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이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상권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곳이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산골 지역이죠. 중앙산 있는 청송은. 또 수용자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부분인데요. 수용자를 교정시설 소재지의 인구로 합산하는 제도가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 있는 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어디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수도권 도지사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많은 숫자의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데 늘 옮기라 그러고 또 새로 신설을 하나 하자고 그러면 늘 분쟁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소녀는 묶어서 법조타운화 하자라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의 반대들. 그런데 뭔가 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우리한테 혜택이 온다면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신설할 때 지역에 가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을 그 지역의 인구로 편입시켜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교도관들이 주소지로 옮긴다면. 그래서 수용자를 교정시설 소재지의 인구로 합산하는 제도 등 교정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 다방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지속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교정시설을 유치하려고 굉장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굉장한 경쟁을 벌였고 미국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조금 논의되는 것 지역에서 원하는 데가 있었죠. 영월 같은데 탄광 뭐 이런 지대 만약에 노후화된 지대에서는 청송 같은 경우에는 여자 교도소를 하나 더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아무튼 수용 시설이 노후화된 데들은 조금 방법을 찾아서 증개축을 지역 친화적으로 지역과 법조타운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리고 또는 그 지역 내 다른 개발이 필요한 곳에 이전해서 신축한다면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죠. 우리나라 구형시설이 노후화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주도 그렇고요. 대구 각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 1963년에 마포 형무소가 안양교도소로 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61년 말에 혁명 60 말부터 이야기가 62년에 행영이란 말이 교정이라고 바뀌고 형무관이 교도관이라는 명칭이 바뀌고 형무소가 교도소로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엔 1963년에 마포 형무소가 서울에 있던 마포 형무소가 안양에 아주 외곽지대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전했던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4만 평, 5만 평 땅을 사서 농사짓고 소를 키웠어요. 그분들 지금 어떠냐고요? 개중에 몇 명은 정말 갑부가 된 사람도 있죠. 땅으로. 그런데 지금 그 교정시설의 일부를 사용을 못해요. 강당 같은데 수용자 전체를 집합 교육을 시켜야 할 때 2층을 못 올리는 거예요. 올려도 일부만. 왜? 위험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해서 첫째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최후보다는 예전에 가둬뒀던 기능에 충실했던 시설들이거든. 그런 시설들이 꽤 있다. 그래서 시설의 어떤 노후화 문제. 다음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미분리 기능을 지금 겸용하고 있어요. 구치소는 구치 기능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법률 관계 속에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냥.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치소에서 구치소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구치소가 없는 소들, 대전교도소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아예 미결사동, 기결사동 모든 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결사동, 미결사동. 이게 두 개의 소가 있는 거예요. 광주교도소 그러면 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미결사동, 기결사동. 우리나라의 교정시설들이 구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있어도
기결사동이 따로 있는 거죠. 안양교도소, 미결사동, 기결사동. 물론 남부구치소와 남부교도소 함께 있는 데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수용자의 처우들, 교정교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마저도 그 소 내에서 자체 이동을 계속해요. 한 군데 오래 둘 수가 없거든요. 교정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면 직원도 시설에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고, 구치소는 구치소들의 역할이나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겸해져 있다. 기능이 겸용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아마 가장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건데요. 시설 구조의 획일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비슷비슷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전의 교정시설들, 새로 신축한 데 말고는 모든 시설이, 모든 교도소가 다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개별 처우 계획에 따른 교정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죠? 과다한 보안 시설에 갇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개방교도소, 교도소, 완화경비급 교도소, 일반경비급 교도소, 중경비 교도소가 같은 시설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처우에 적합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그 시설 자체가 보안 중심의 획일적 시설 구조이기 때문에 처우에 관한 동선들, 인간적 구금,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도소들이, 교정시설들이 수용관리 중심의 시설로 운영될 소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소지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둔 게 홍고 이주의 거실 수용. 교정 형집행법상에는 독고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 방에 한 명만. 여기는 굉장히 문화적인,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 시대 상황은 한 방에 형제들이 함께 잤어요. 책상을 하나 가지고 썼거나 밥상에서 앉아서 공부도 했고, 한 이불에 여러 명이 들어가고, 그랬던 어린 시절. 그런데 여러분 세대들은 내 방이란 게 있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내 방, 내 책상. 아무튼 내 공간을 확보하고 개인에 대한 어떤 삶, 이런 어떤 환경이 주어진 시대, 여러분들. 그런데 교정시설에 들어오면 독거가 아니고 홍고했을 때 불편함, 어려움. 어떤 수용자는 나 징벌을 받을래요. 차라리 징벌을 주세요. 이런. 예전에 독거 수용, 독방 이러면 뭐였냐면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할 때 넣었던 방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교도소에서의 어려움, 그러면 독방에 들어가는 거, 누구와 대화를 못 나누는 거, 그로 인해서 심신이 피폐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독방 주세요. 거기서 내가 정리할 게 있어요. 재판 받는데 좀 차분하게 좀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뭐 이런, 내 시간 좀 갖고 싶어요. 일할 땐 하더라도. 차분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편지도 좀 쓰고 싶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좀 간섭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정의 어떤 문화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정 시설의 교정 현장에서의 문제는 꽤 많긴 해요. 늘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교정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독거 수용 거실을 많이 확보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전체 사고의 교정 사고의 50%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독방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정상 이야기했죠. 우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대형 시설이고 홍보 위주의 시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법원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당분간 시간을 줬어요. 새로 짓는 교도소 시설들은 500명 이내의 시설로 지었으면 좋겠고 독거 수용을 확실히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정 시설들에서 독거 수용을 다 못하더라도 못하는 건 이해한다. 그런데 개선해 가라. 대신 어떤 면에서 허용해 주느냐. 운영상 필요해서 그리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은 현재로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지하되 개선해 나가라. 이게 우리나라 교정의 지금 현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시설이 대형화되어 있고 대형화 시설들이고 과밀 수용을 보이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교도소와 구치소는 미분리되어 있고 수용 구조는 해결화된 보안 중심의 시설이고 홍보 위주의 거실 수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시설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교정 시설의 문제점이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나라 시설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보다 좀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일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